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 고모 씨가 쓴 편지 속 내용입니다. 2018년과 19년에 태어난 넷째, 다섯째 아이를 살해한 엄마의 혐의는 최종 살인죄로 변경 적용됐습니다. 2년 연속 영아를 살해했고요. 분만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살해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비극 속 엄마는 이미 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을 용서받을 순 없겠죠. 빗방울만 날려도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함부로 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국회에서는 미등록 출생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출생 통보제를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을 찾아냈으면 이제 국가가 좋은 부모가 돼줘야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여건을 만들고 지원할 방편까지도 논의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게 저출산 숫자 노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광양 지역 노사 갈등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구성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 지역 노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노조의 파업에 사측이 직장 폐쇄 조치로 대응하는 등 갈수록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 갈등 해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역의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던 노사민정협의회가 뒤늦게 호소문을 낸 것은 뒷북치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양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무위원회 주관은 지역경제과장이, 사무국은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 분과의 노동계나 기업, 지역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노사 갈등 상황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평화를 호소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뒷북치기라는 비난이 나온 것은 그동안 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협의회의 이번 호소문도 회의를 개최해서 나온 호소문이 아니라 위원들로부터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사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러모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주 언더독 시간에 광양시의 백 의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협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일부에서는 노사 갈등 상황에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협의회 운영 근거가 되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행정이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담은 조항이 많음에도 이 광양시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협의회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에 협의회의 구성 과정에 노사분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위원장인 시장이 협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최근 지역의 불통 문제가 불거졌던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문제라든지 당장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강경한 대응 조치 등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포운이나 포트레벨의
노사 갈등 문제도 사전에 협의회 차원의 대응이나 조율이 가능했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좀 해줬다면 지역 내 노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좀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아쉬움일 텐데 협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광양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협의회 무용론은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진행자님이 언급하신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이 광양 지역의 경우 평소에도 노사 갈등이 많은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고 또 행정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 노사가 파업으로까지 치닫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는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는 광양시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노사 갈등 상황을 행정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담당 부서가 팀장과 주무장급 2명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되고 담당 인원을 늘리고 적극적 관계를 쌓는다면 갈등이 발생할 때 더 많은 중재 방식이 가능하고 또 이를 위한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조직 개편에 대한 주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협의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그동안 지역 노사 갈등 상황에 대한 동향 파악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협의회 개최를 통한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중재 개입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 뒤늦게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빗물을 재활용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중단되고 공모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지난 2021년부터 도심 지역인 장천동 지역에 추진해온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공모 사업이 최종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총 사업비 108억 원으로 순천시 장천동 351번지 1원에 이 빗물 순환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였지만 얼마 전 환경부로부터 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판정을 받아 국비 62억 원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지난 2020년 순천시가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 도심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빗물 순환이라든지 생태 보행로 또 고가도로 하부에 빗물 정원, 또 빗물 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공모 사업을 통해 빗물 순환을 통해 원도심 중심 시가지에 부족했던 녹지를 조성하고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로 노면 살수 등 빗물의 여과나 재이용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100억 원대 공모 사업이면은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취소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환경부에 시설 준공 후 인건비나 유지 관리비 부담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축소를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업이 최종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하에 들어갈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등 재정 부담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부각되면서 사업의 축소를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거절했다며 사업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 취소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공모 사업의 성격상 처음 공모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 또 사업의 완료 이후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공모에 참여했을 텐데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 도중에 순천시 스스로 사업을 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순천시가 도심의 빗물순환시설 사업비를 공모 사업으로 확보하고도 사업 도중에 중간에 유지비 부담을 이유로 포기한 것은 이 생태도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공모사업 관련 환경부는 순천시의 사업 축소 요청에 대해 공모사업 목적에 어긋난다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장천동 일대 사업부지 매입비와 보상비로 11억 원, 또 실시 설계 및 용역비 4억 3,8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지출한 상태이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다른 사업 용도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취소한 상황인데 공모면 일단 하고 보자라는 식의 지자체 관행도 이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광양읍과 광양시 사이에 황금지구가 조성됩니다. 6,000세대라고 하는데 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금 산단이 들어서요. 이곳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 황금지구에는요, 오는 11월부터 내년까지 차례로 아파트 6,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로 2km도 채 되지 않는 부지에 들어서니 폐기물 처리장의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반발에 나섰는데요. 예. 어제 오전 광양시청 앞에서는 광양 황금지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다시 진행할 촉구했는데요. 현재 광양경제청에서는 서류 절차대로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경제청 관할 소관이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민분들은 황금산단 폐기물 처리장 면적이 당초보다 8배나 가까이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이걸 입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 계세요. 네, 주민들은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폐기물 매립장이 계획 당시 6,000제곱미터 규모였던 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47,000여 제곱미터로 8배가량 확장됐던 겁니다. 네. 이 47,000여 제곱미터 면적이면요. 연간 78,000여 톤의 폐기물을 15년 동안 처리하기 때문에 총 매립량이 약 118만 톤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사실을 인허가를 내준 광양경제청, 아파트 시행시공사, 또 광양시 모두가 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대위에서는 주민 소통뿐 아니라 광양시와 광양경제청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네, 광양시가 산단을 바로 앞에 두고 택지지구 개발을 허가 승인한 것도 문제지만요. 이 현재 선정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지 입찰 선정을 받은 골든에코가 과거 폐기물 유출로 인해 환경사고를 유발한 A업체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이 특수 관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면적 늘리기 승인을 해준 것도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황금지구 더샵 이페협 백성진 회장 인터뷰입니다. 광양시에서 택지지구 개발을 허가 승인을 내줬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호동 동호원 부지에서 옛날에 한번 그 폐기물 매립장 뚝방이 한번 파괴돼가지고 지금 그 폐기물이 전부 다 그쪽 인근 바닷가로 다 유입이 된 적이 있어요. 경자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명함 자체에도 앞면에는 골든에코 그냥 업체명만 틀리고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승인해줬을 때 당시에 그 담당자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묵인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사고 이력이 있던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공을 한다? 결국엔 또 다른 사고가 또 난다라는 거거든요. 환경영향성 평가를 들고 갔었고 골든에코에서 바이오매스에서 전량 재활용을 한다라는데 진짜 이거 이렇게 늘려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경자청한테 분명히 거기서 문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이 승인을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장 큰 문제고 예, 이런 상황에 관계 부처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광양경제청은요. 폐기물 매립업체가 내놓은 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와 용량에 대한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실시 계획 인가 여과를 결정할 계획을 하는데요. 이 현재 경제청이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 회분 재활용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실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회분량을 측정한 뒤에 이 폐기물 매립장 규모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실제 운영이 늦어진다면 발전소와 다른 발전소의 실제 현황을 조합해서 결과치를 내는 용역도 검토 중이지만 이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용역을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가장 답답한 이유가 가장 먼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관계기관들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 비대에서는 광양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해시설을 주거단지 인근 거리에 설치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황금지구는 광양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는 광고는 불구경하듯 관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2030년도에 이게 끝나요. 다 승인 내주고 본인들은 없어져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이후의 책임은 광양시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도산하기관이고 필요가 없어요. 광양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그럼 광양시에서 뭐라 그러냐?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할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 저희는 아무런 뭐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엔 책임 회피거든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 회피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받는 거고요. 지자체, 그다음 경자청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은 그냥 나몰라라고. 그럼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 다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관공서의 안일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 관계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또 지역민들의 주거권을 생각하지 않는 절차에만 끼워 맞춘 행정들로 이 환경적, 행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또 한 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 6월에 또 마지막 날인지라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석 총장님 노란색 옷 입으시니까 밝고 좋은데요. 아,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전투복이요? 왜요?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기 위한 이 생활 운동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네. 이 그 오염수 또는 방사능 핵 처리물 노란색으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있고. 연상된 옷입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 수요일 날은 국민은행 앞에서 순천 시민들하고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반대 시민행동을 했고 또 그날 저녁 8시에는 시민행동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에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때문에 화가 나서 수요일 날에 캠페인을 좀 개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그 KTX 전라선 KTX 수소를 바로 즉각 시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 그 철도 하나로 통합 전남 운동본부가 결성이 됐거든요. SRT가 아니라 KTX 네. 수서를 가라. SRT는 9월 달부터 일단 수서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량이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새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라선이 축소될 수도 있으니 이미 SR을 수소로 연결한다고 하면 KTX 수소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KTX도 수소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SRT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고 하니까 철도의 공공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철도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 정부가 좀 그런 것들 좀 추진해라. 그리고 뜻하지 않게 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철도 산업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개정 자체의 의도가 민영화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도 좀 개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김대 총장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뭐 지난주 25일 일요일이었죠.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73주년 된 날인데요. 한국 YMCA 회원들 200여 명이 노고단 정상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과 또 예배를 보냈는데요. 평화대회를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한반도 내에서 종전선언을 외치는 일부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우리 반국가 세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YMCA가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 뭐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반국가 단체로 YMCA가 찍히게 됐는데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전쟁 상황,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가 없는 70년을 넘는 이 전쟁 상황을 어떻든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 YMCA를 반국가 단체로 선언을 하더라도 뭐 YMCA는 갈 길은 가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저께 저녁에는 저희가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공교롭게도 어저께 상강은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공교로운 일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네. 그동안. 네. 조선학교라는 것은 뭐죠? 옛날 우리 조국 한반도가 하나였을 때 일제 폐망 때 그 징용병으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국내로 귀국을 못하고 해방 이후에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의 아들 손자들이 지금도 조선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죠. 일본은 모든 사립학교나 이런 내용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조선학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 조선학교만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폐쇄를 종용받고 있고 그리고 뭐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 일본 사람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조선학교 아이들이 뭐 북한은 조국으로 남한은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나올 때는 조국은 하나였는데 살다 보니까 조국은 두 개로 나눠지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장 원하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눈시울이 좋았는데요. 눈시울을 뭐 흐느끼면서 평화통일을 좀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든 뭐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렇게 평화통일이 왜 중요한지 하나된 조국이 왜 중요한지를 느꼈던 그런 뭐 한 주였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YMCA 존재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타난 한 주가 제가 볼 때 된것 여수 YMC는 반국가 단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 들어서 거기에 동조해서 지리산에 따라갔던 저 스스로를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그러나 장마철이었잖아요. 네. 지리산에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뭔가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로움과 이것과 한반도에 또 6.25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게 결합되면서 6.25가 되면 다 함께 지리산에 산행하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남도만의 굉장히 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리산에서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노래하는 이유가 한국전쟁 최고 마지막 1956년도까지 지리산에서는 마지막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5.24년도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 뒤까지 계속 지리산에서 남과 북을 대리하는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단의 상처가 지리산에 깊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하고 무관치 않은 게 여순 10.11구 특별법 제정됐잖아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지리산의 금종령이 해제됐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산의 금종령이 해제된 것이 결국은 종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가 지리산이다. 알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지리산 대행진에 매년 6월 25일 날 YMCA 연락 주시면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제 토크로 넘어오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쓰레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쓰레기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수도권은 3년 뒤에 비수도권은 7년 후부터 직매립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 대체 매립지 소각장 찾느라 8개 지자체가 무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역에서도 지금 가장 현안입니다. 우선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명칭을 조금 이제 바꿔서 추진하고 있죠. 이 공공자원화 시설 최적 후보지로 연양뜰 1원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도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통해서 후보지 2곳이 추려졌는데 본격화한 전국의 쓰레기 전쟁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묘안은 없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순천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인근 뭐 지자체끼리 뭐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올 초에 쓰레기 처리 시설에 관한 그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긴박함이 있었던 순천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쓰레기를 좀 문제 자체를 광역화로 해결해 보자라고 좋은 선언을 던져서 여수에도 뭐 여기저기 좀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은 구례와 함께 하자라고 돼서 그럼 과연 입지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순천시가 입지 자체는 순천시 지금 정원박람회 연양동과 그리고 해령 가는 그 지역에 일단 빠르게 입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순천의 이 쓰레기 문제 자체의 시작은 주암댐에 있는 그 자원화 시설이 계속적으로 중단되고 뭐 불도 나고 굉장히 복잡하고 처리 시설 자체가 쓰레기가 자원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쓰레기 총량에 비해서 뭐랄까 이 쓰레기 그 매립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쓰레기를 더 이상 그 처리할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굉장히 쓰레기 대란의 위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시기에 입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된 쓰레기 자원화 시설 문제는 순천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허석 시장을 거치고 지금 노광규 시장대에 왔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의 입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최소 7, 8년 길게는 장기적으로는 1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입지를 빠르게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그 입지 선정이 몇 군데 됐지만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특히 광양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막 그런 가운데서 복잡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순천시가 이름을 바꿔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면서 뭐 하남의 유니온파크랄지 곳곳의 시설들을 계속 주민들을 좀 변화시키면서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자체가 예전처럼 님비 시설이 아니라 자원과 시민들을 위한 휴양 시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도심과 가장 가까운 연양동과 그 해룡면이 포함된 지역의 입지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순천시는 이제부터 이 도심 내의 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자원화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긴 이제 마라톤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좀 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그리고 생태도시의 성격과 이 뭐랄까 도시의 이미지에 맞춰서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선 7기 말씀 주셔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7기, 8기를 거치면서 참 지난한 여정을 겪었고 저희가 또 한두 번 이 이야기를 또 안 다룬 것은 아니었는데 7기 때는 주로 좀 도심 외곽 지역이 이제 주요 후보지로 그렇죠. 거론이 됐었고 이 민선 8기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좀 선진지라고 하는 곳을 견약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작업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양들로 최종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이제 아닌 거잖아요. 입지 선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 선정을 발표하고 나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을 포함을 합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난 이제 허석시장 시절에는 뭐랄까 지역민들보다는 지역 외에 있는 광양 시민들과 뭐 이런 굉장히 복잡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입지 선정이 됐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자치단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이입니다. 입지 선정 자체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양들과 해룡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선정한 순천시가 이제 빠르게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잘 추진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노광규 순천시장과 그다음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이제 뭐랄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그 민원 해결 문제와 이 정책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쓰레기 문제 김대희 총장 참 쉽지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화장장 대표적으로 분노 처리장, 뭐 군사공항 이런 것들은 좀 시민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반대하는 거고요. 대표적 님비 시설이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관광 문화 시설이나 지하철이나 뭐 버스 터미널 이런 좀 공공행정 영역은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찬성하잖아요. 막 옆 동네 눈에 안 보입니다. 막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시설과 관련된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이제 무조건 자기 동네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다른 동네 갈 수는 있어요. 단 다른 동네 간다면 지금보다 서너 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8, 9만 원씩 내면서 다른 동네 보낼 거냐 하면 선뜻 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것은 어차피 자기 동네에 설치되어서 자기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좀 받아줘야 된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상하수도 문제나 상하도시 시설이나 도로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이제 앞으로 매립 못하니까 소각장은 자기 동네 필수 시설이거든요. 친환경이라고 좀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친환경이고 요즘은 또 설비 자체가요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 유해 물질을 철저하게 줄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수도 시설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재미난 통계를 봤거든요. 그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국민들 한 1,500명 대상으로 환경 의식을 조사했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 시설도 해외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국민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재생에너지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온다면 받아줄 거냐 물어봤는데 40, 50대가 70% 넘게 찬성을 했거든요. 20대는 가장 낮았고. 이 말은 뭐냐면 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40, 50대 특히 우리 아빠들이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석탄발전소나 원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탈원전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약간 싫지만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내가 새로운 깨끗한 지구를 만들려면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시설을 받아줄 수 있다 하는 인식의 전환이 40, 50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 시민들, 여수 시민들은 이렇게 환경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뭐 환경과 관련된 최고의 첨단 설비라고 인정되고 또 이것을 또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행정정보가 공개된다면 우리 여수 시민들 또 순천 시민들은 충분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노관규 시장께서는 입지 선정 관련해서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또 여러 있잖아요. 왜 하필 도심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긴 하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이 본인은 입지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입지 선정 위원회 오로지 단독으로 이제 결정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절차적 민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저는 계세요?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과거에 우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노광규 시장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이 입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했고 이게 아까 이용선 아나운서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폭탄 돌리기잖아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정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결정을 내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심 내의 근교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과거에 허석시장 때 있었던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었고 왜 자꾸 농촌 지역에다만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일단 이 올해 그 순천시가 내놓은 거지만 공공 자원화 시설이거든요. 쓰레기를 자원한다는 것,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근에 있어야 그 에너지의 빈도랄지 에너지의 어떤 뭐 효율이랄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들이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 목동 인근에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방난방공사에서 그 뭐 연료를 공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왕지사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의미 있게끔 생태 도시라고 하는 성격에 맞게끔 이 자원화 시설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정원복남회장 바로 옆에다 두면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우리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도 좀 현재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 총장님 이게 지금 폭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로 처리 시설은 내리고 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같이 시너지가 나게끔 하겠다라는 게 공공 자원화 시설의 가장 큰 목적인데 지화화한다고 했을 때는 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지하화한다면 표면상으로 보이는 모든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환경 오염 시설들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소각 시설에 대한 물론 이제 소각하면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발암 물질, 대기환경 유해 물질인데 요즘은 그에 대한 설비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저는 순천시가 할 때 물론 제대로 했겠지만 환경 문제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민 참여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방정부와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정정보. 이게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나오는 유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그때그때 공개해서 주민들이 믿도록 하는 이런 절차 과정이 좀 제대로 지켜졌다면 좀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시설은 굉장히 환경시설은 뭐 유해하지 않습니다. 처리 과정은 문제 있더라도 그것을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부산물들은 왜냐하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그걸 제1의 원칙으로 생각하거든요. 유해물질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쓰레기는요. 100% 아까 김석총님 말씀 100% 재활용해야 됩니다. 100% 재활용해야 되고요.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만 매립도 안 됩니다. 이제 매립도 안 되니까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한 재를 이제 매립장에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각하지 못하면 대부분 쓰레기는 재활용해야 되고 재활용 못하는 몇 개만 소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시설을 타 동네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집에 만들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이제 공사비가 보통 한 3천억 넘게 들어요. 이 중에서 설비와 관련된 공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순천시가 좀 더 투명한 행정 공개를 한다면 이왕이면 건설비에 좀 한 20% 30% 정도를 그 마을 주민들 인근 5km 이내의 마을 주민들의 그 생활적 권익을 향상하는 데 써야 되고 매년 또 쓰레기 반입 비용이 있어요. 비용의 한 20% 정도도 그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좀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해준다면 그렇다 보면 이제 순천시에 다른 타 동에 살고 있는 분들은 쓰레기 비용이 약간 올라가겠죠. 올라가되 그 시설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돈들의 일부가 들어가서 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하고 환경 집진 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 비용에 좀 들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염려는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단체나 또 지역 주민들이 계속 감시하고요.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대희 총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로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종사자들 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남 유니온파크를 다녀오면서 지상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나름대로 공원시설과 그다음에 쓰레기 차량의 진입로와 시민들이 이렇게 교차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배려 많이 했던 모습들을 봤고 지하화 했을 때 그 지하화 과정에서의 어떤 자원 순환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이런 거죠. 쓰레기는 누가 배출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순천 시민들이 쓰레기를 지난 그 허석시장 때 보면 0.8kg 정도를 800g 정도를 발생한다고 할 때 이걸 0.5kg 정도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이런 시민운동들이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생태수도라고 하는 순천 도시 이미지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처음에 배출을 합니다.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운반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처리 처분 단계로 가는데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쓰레기 정책 뭐 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는 단계로 행정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좀 염두에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게끔 어떻게 시민 참여 방식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고 차선의 공공자원 시설만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주암 때문에 있었던 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사실은 쓰레기를 줄여서 연료화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것을 결정했었던 시장이 바로 노광규 시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쓰레기 이 단계별로 행정구조도 바꾸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 노력도 있는 가운데서 이 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좀 섬세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이 과정은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 참여, 공론화 과정 그리고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굉장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서라도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입지 선정 자체가 흔들리지 좀 않기 위한 시민적 합의가 좀 대단히 좀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 수단과 방법.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기용수 아나운서가 저 말 많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요거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그렇죠. 할 거냐. 중요하죠.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나서 주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에게 맡겨버렸어요. 시민 감시가 소홀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정책과 쓰레기과에서도 그 담당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매립하지 말아야 될 쓰레기도 매립을 해버리는 등 굉장히 감시나 이런 것들이 소홀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은 공공 영역에서 이 쓰레기 공공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래서 입지 선정, 그다음에 시설 설치, 그다음 국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까지도 굉장히 조금 세련된 행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시간이 굉장히 한 7년, 8년, 10년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바뀌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거냐 요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2030년도부터는 이 시설이 가동돼야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걸 그러면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하고요 또. 근데 현재는 해당 시설이 어떤 설비이고 또 설비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구성하고 그리고 매년 어떤 형상의 쓰레기가 매일 매월 들어오는지
또 이것을 소각했을 때 어떤 다이옥신 등 어떤 환경적 위해 요소 물질이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례적으로 측정하는 TMS 굴뚝에 있는 측정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해야 돼요. 정례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아마 TMS 자료는 매일같이 공개될 거고 실시간. 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환경 영향 평가했던 결과들이 공개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주민 대표들이 누가 들어갈지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 나가고 모니터링 해 나가고, 이게 투명하다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쏙 사라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 사용량, 그리고 TMS 측정 결과, 향후 환경 영향 평가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나와줘야 되고, 또 이 시설은 전기와 열을 생산해요. 소각시설이니까 전기와 열이 나오면 이걸 어느 지역으로 보내줄지. 인근에 공공시설 많잖아요. 그러면 순천 정원박람회라든가 중근에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들의 열원이나 전기는 다 요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공시설은 그게 열원이나 전기는 또 마을 주민들한테 줘야 돼요. 준 돈은 또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서 네. 순천시 예산으로 환원시켜서 이 돈이 또 지역사회에 좋은 환경 재원으로 활용되면 이런 과정들을 좀 처음부터 지금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어떻게 민주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도 순천시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입지 선정을 빠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다. 근데 이제 이후에 공론화 과정과 시민들의 불안 요소랄지 아니면 방법에 대한 문제들도 민주적으로 잘 처리해 가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네. 여수로 가서요. 지금 소각장 시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공모 후보지 2곳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수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도시였어요. 옛날 20년 전부터. 그래서 여수시는 순천시하고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요. 주민들 공모로 들어가 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시설 옆에 확장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봉두에 있는 시립묘지 가는 입구 쪽에 석산이 있어서 거기는 완전 뭐 마을과 동떨어진 영역이지만 어떻게 갔는데 어떻든 3배 이상의 지금 시설보다도 3배 이상 규모로 나오는 문제인데, 아까 이제 비용 문제를 했던 거예요. 총 공사비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내고요. 매년 쓰레기 그 비용이 또 시민들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면서 이 비용의 또 20%를 마을 기금으로 주니까 주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했던 측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절차는 민주적으로 또 사전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지만, 아까 순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그럼 평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환경 저감 시설의 운영 실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입지에만 지금 약간 몰입이 돼 있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어떻든 환경 정보들이 되어서 주변 인근 마을에도 문제 없는 정도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두 곳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있는 측면이어서 도심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시민들은 크게 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좀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슬슬 정리하면서 오늘 뭐 김석 총장님 이제 그 입 터지신 김에 말 못하신 게 있다면 더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기후위기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한 활동들의 결과물이 쓰레기 처리 처분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것이 지금 순천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로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그 효과성이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리는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이 좋게 만들어진다 한들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철학적 가치가 없는 가운데서 좋은 시설이 크게 잘 운영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이미 생태도시를 표방한 지가 수십 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시민운동과 그다음에 처리 처분 단계뿐만 아니라 운반 단계에서부터도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이걸 입지 선정한 걸로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반에 걸친 청소 행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것들이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도 민주적 절차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비용은 높아질 거다. 쓰레기 봉투가 500원이었는데 소각시설 뭐 3,000원 만들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500원이 아니라 600원, 700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 감수하고 오히려 마땅히 내가 비용으로 내 스스로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환경민주주의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뭘 또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저한테 아니 손짓을 하나만 홍보하면 안 내일 된다니까요. 순천 YMCA 조례 호수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아이 축제가 됩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6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고 이번 달도 상반기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6월이 다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7월이 또 시작되는데 주말 충전 잘 하시고 활기찬 하반기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가서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각자 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